네, 아니죠. 제가 먼저 생각을 주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11월 6일 오전 10시입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이 보수 세력으로부터 가장 미움을 받던 처지에서 보수 세력으로부터 가장 존경을 받는다고 그럴까요? 가장 평가를 받는 사람으로 2년 만에 바뀐 이것은 정치 드라마 이전에 하나의 인간 드라마입니다. 전례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느냐 하는 것은 우선 문재인, 조국, 추미애 세 사람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윤석열을 오늘의 자리로 끌어올린 사람이 이 세 사람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인간 윤석열입니다. 윤석열의 인간됨, 그게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더구나 유력한 대선 후보, 아마도 내년 3월 9일에 당선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람으로 만든 겁니다. 이런 드라마틱한 전개는 우리 정치사에서 거의 없었습니다. 뭐 이렇게 비유할 수가 있겠죠. 남로당에 포섭되었다고 해가지고 한때 이 사형 직전까지 몰렸던 박정희가 바로 그 공산당과 싸우는 대한민국의 최고 권력자로 10년 만에 바뀐 것. 뭐 이런 이념적 대전환과 거의 비슷한 전환인데, 저는 이 윤석열 후보가 결정된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은 이분의 능력이라든지 이분의 뭐 정책이 아니고 인간됨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70여일 동안 계속된 국민의힘 경선 과정이 이분의 인간됨을 다 보여주었습니다. 그 남는 게 뭐냐? 김형석 연세대 교수가 처음 만나보고 했다는 이야기가 생각됩니다. 큰 그릇이더라. 큰 그릇이라는 것은 대인이라는 이야기죠. 사람이 좀 넉넉하다, 당당하다, 그리고 때로는 굼뜨다, 어쨌든 사람이 좋다, 이런 평가가 나오게 됐고, 이게 득표율과 연관되었다고 봅니다. 좋다, 사람이 좋다, 인간이 좋다, 이 좀 어폐가 있습니다. 사실은 윤석열 중앙지검장 시절에 진행했던 여러 가지 이른바 적폐 수사는 무리가 많았습니다. 자살자도 몇 사람 나왔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정치라는 게 이미지인데 그런 사람이 좋다는 인상을 심어주게 되었다. 또 다른 면이 있을지 모르지만 이건 아마 대통령에 당선되었을 때 대통령으로서 직무를 보면서 또 다른 면이 나올 겁니다. 그때 국민들이 한 번 더 놀랄 수도 있습니다. 이분은 이걸 자랑으로 한답니다. 사법시험에 9번 떨어졌다. 그래서 추미애 법무장관이 핍박해도 내가 인내심은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랍니다. 이분에 대한 평가에서 꼭 나오는 게 경조사를 빠뜨리지 않는다. 사법시험 며칠을 앞두고 친구가 장가 간다고 그 하물지러 가다가 차중에서 책을 읽었는데 거기에 비상상고라는 대목이 있더라. 그걸 외워두었는데 마침 출제로 나왔다. 비상상고가 출제로 나와서 그걸 잘 써가지고 합격이 되었다 하는 이야기를 직접 하는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옆에 가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답니다. 왜냐하면 인간관계에 너무 시간을 많이 뺏는다. 그러니까 공부는 안 하고 친구들끼리 어울려서 다니는 걸 좋아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호기심이 또 많다네요. 인터스텔라라는 영화를 보고는 상대성 이론에 대해서 책을 사놓고 막 팠답니다. 한 번 빠지면은 끝까지 간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영화 보고 상대성 이론 탐독 시작된 끝보는 성격이다. 이게
조선일보에 실린 제목입니다. 9번 낙방한 것이 인간적으로는 성숙시키는 면이 있습니다. 흔히 사람의 불행 중에 하나가 소년급제라고 합니다. 과거에 너무 일찍 급제하면 이 세상 물정을 모르고 엘리트 의식에 빠지다가 보니까 사실은 배운 무식자가 되어버린다. 주변에 그런 사람 참 많습니다. 9번 떨어졌으니까 이 바닥을 보았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 윤석열 후보를 최근에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 자리가 아주 묘한 자리였어요. 노태우 대통령 빈소였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장례 예식장에서였습니다. 27일 밤인데 당시에는 윤석열 후보죠. 예비 후보입니다. 와서 조문을 하고 식당으로 건너왔습니다. 그 식당에는 육공화국 때 고관을 지냈던 분들이 많았고 특히 검찰 출신들이 많았습니다. 정해창 비서실장, 박철원 정무장관 같은 분들이 앉아 있었는데 그 자리에 합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분이 참 공격에 처했을 때요. 사과 발언에 이은 사과 사진, 애완견에게 사과를 먹이는 그 사진으로 아주 공경에 처했을 때인데 의외로 아주 넉넉했습니다. 강원도에서 토론하고 온다면서 그 옆에 있던 사람들이 아주 바쁠 텐데 그만 집으로 가라고 권유해도 제가 검사할 때부터 집에 일찍 들어간 적 없습니다 하면서 앉아서 이런저런 농담을 하는데 자리를 아주 편하게 해주고 무엇보다도 그렇게 어려움에 처해도 인상이 별로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선거를 정확하게 예측을 했습니다. 역선택이 들어가므로 아마 이겨도 근소한 차이로 이길 것 같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선배 검사들이니까 이미 퇴직한 분들이죠. 그분들한테 이 생수를 따라주는데 두 손으로 꼭 술잔 따라주듯이 하는 게 인상적이었습니다. 이 높게 올라갈수록 인품이 제일 중요합니다. 앞으로 대통령 뽑을 때는 인성을 보고 뽑아야 합니다. 정책은 변할 수가 있습니다. 공약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인성 바꾸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이번에 윤석열 후보가 보여준 특이한 행동 중에 몇 가지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말장난을 가지고 피해가려고 하지 않는 게 아주 좋았습니다.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그러고 그러면서 아래로 책임을 넘기지 않고 이게 모든 게 내 책임이다. 지나간 거 그거 후회해 본들 무슨 쓸데가 있느냐. 그러면서 남을 배려하는 그런 표현은 이분의 인간성을 보여주는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윤석열의 승리는 인성의 승리, 인간 윤석열의 승리가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에서 윤석열 대 이재명은 아주 흥미로운 조합입니다. 윤석열 후보는 어제 상식의 윤석열과 비상식의 이재명이라고 딱 특정을 했습니다만은 정과 사범 대 검사의 대결이기도 하고 거짓말 많이 하는 사람과 거짓말을 안 하려고 안 할 수는 없죠. 그러나 거짓말 안 하려고 노력하고 잘못이 밝혀지면은 깔끔하게 사과하는 사람과의 대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거짓말은 다 합니다. 그러나 거짓말이 밝혀졌을 때 다른 거짓말로 덮는 사람과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